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자동차 충돌 사고와 관련된 손상 기준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는 차량 충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면 충돌 관련된 손상 기준을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는 제어된 이동 경로라고 해서 안전띠를 착용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이제 환자의 이동과 손상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어된 이동 경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거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탑승자가 차량 시트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차량 시트와 동일하게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차량이 멈추는 순간 사람도 안에 탑승해 있는 사람도 이동하려고 하지만 안전띠에서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큰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상향 이동이 있죠. 대부분 이 상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인지했을 경우, 그래서 다리에 힘을 줘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혹은 이 사고를 인지한 상황에서 너무나 무섭겠죠. 그래서 다리에 이제 힘이 들어가서 충돌 후 사람이 위쪽으로 뜨는, 위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말 그대로 상황 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와 관련돼서 교재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향 이동 첫 번째 넙다리뼈가 이 핸들하고 조향 장치하고 충돌함에 따라서 넙다리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부하고 이 흉부 아래쪽, 하흉부 쪽에 충돌이 운전대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내부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외적으로 또 하나 보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상향 이동의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체 머리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그 차량 앞 전면 유리 있죠. 앞 유리창의 충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두 개의 손상과 그리고 이 경추에 생기는 축부하가 여기에 문제가 된다. 크게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향이동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머리 손상, 그다음 경추 손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넛다이뼈 골절이나 뭐 복부의 손상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음, 머리 손상이 좀 더 환자의 중증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환자마다 다르고 사용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머리 손상이 무조건 더 심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중증도에 큰 영향 혹은 외상에서의 그 사망자가 대부분 머리 손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리 손상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하향 이동인데, 하향 이동에서 조금 보실 만한 것들은 이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첫 번째 부딪히는 게 앞쪽의 방화벽이랑 무릎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환자는 관성의 버티기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넙다리뼈 골절되거나 혹은 뭐 고관절, 엉덩관절에서의 손상, 탈구나 골절이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하지가 관성의 법칙에서 충돌하고 난 후에 멈추게 되면 이제 상체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향 이동이 아니라 하향 이동이기 때문에 시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앞쪽에 상부, 그러니까 머리나 흉부 쪽이 이제 운전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뭐 목이 운전대 위쪽에 부딪혀서 이 갑작스러운 후두 경련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얼굴이 운전대하고 충돌해서 얼굴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 이제 어, 종이봉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고를 인지했을 때는요,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하향 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놀라면 갑작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멈추잖아요. 하고 멈추는데, 이때 이 멈춘 숨을 멈춘 상태에서 기도가 폐쇄되는데, 이 상태에서 충부가 운전대하고 충돌한다. 그러면 이 가득 차여져 있는
공기가 가득 차여져 있는 페퍼는 이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펑펑 터지게 되는데 이게 종이봉지 증후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종이봉지 증후군의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과자를 뜯는데 잘 안 뜯어지면 어떡하죠? 봉지 과자 봉지를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손바닥으로 쾅 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봉지를 터트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페포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진도로 나갈 것이 이제 튕겨나감인데 이게 앞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이전에 수업했던 걸 조금 연계해서 듣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리하면서 앞에 있는 거 조금 정리하고 지금 진도를 나가니까 요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갈 내용은 튕겨나감입니다. 차량 이동, 차량 충돌에서 환자가,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띠를 맸을 때는 내부하고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매우 심각한 충돌이어서 차량이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 탑승자 공간까지 차량 구조물이 밀려 들어오지 않는 이상 침입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충돌할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튕겨나감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 내부와 충돌하고 유리를 깨서 유리를 부시고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지면까지 충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두 가지 충격을 대부분 경험하게 된다. 차량 내부와 앞 유리창에 부딪힌다는 거. 저 같은 경우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보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차량 내부와 부딪히지 않고 앞 유리창만 부딪히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의 충돌과 유리창과의 충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지면, 나무 등의 물체와 충돌한다라는 거.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충돌 후 바깥으로 튕겨나간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다른 물체와의 충돌, 나무하고 충돌했을 경우에는 지면하고의 추가적인 충돌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날아가서 사람이 튕겨져 나가서 지면하고 쾅 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겠지만 나무하고 부딪혔을 경우에 나무하고 충돌하고 난 후에 또 다시 지면하고 충돌하는 이런 여러 번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밖으로 완벽하게 사람이 이탈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이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설계 부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예방 효과 혹은 뭐 손상의 중증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과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에어백이나 혹은 안전벨트에 의한 손상 예방 효과도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볼 만한 것도 이제 수치인데 이 수치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다 혹은 뭐 근거 중심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항상 숫자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튕겨져 나가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전방 충돌에서 튕겨져 나가는 앞유리창을 깨뜨리면서 튕겨져 나가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앞 유리창은요, 뭐 지금 차도 그렇고요, 뭐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 설계된 유리나 혹은 차량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럴 텐데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필름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가 두 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필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깥쪽에도 이렇게 필름을 다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안쪽에 필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름이 있어서 두 장의 유리를 붙여놓고 있는데요. 유리창이 깨져도 이 필름이 강력한 필름에 의해서 조각조각 나지 않습니다. 앞유리창은요. 사람이 이 튕겨져 나감을 일으키려면 이 앞유리창을 완벽하게 필름을 뚫거나 혹은 앞유리창이 완벽하게 그 차량에 붙어져 있는 접합 부위를 완벽하게 탈락시키고 난 후에 튕겨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재 차량 내에서 현재 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튕겨져 나감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0건 이상의 자동차 사고를 4000건 이상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을 했고, 1000건은 제가 직접 나가서 차량까지 조사한 사람인데, 앞유리창을 깨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옆유리창 깨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는 있어요. 측면 충돌에 의해서. 옆유리창은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 일정한 그 강도를 넘어서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충돌이었 경우에는 조각조각 깨져서 쉽게 개방될 수 있는 유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측면 충돌이 의한 상황에서 혹은 옆 유리창을 통해서 측면 유리창을 통해서 튕겨 나가는 것은 몇 번 이제 경험한 적은 있는데 목격한 적은 있는데 전방 충돌에서 튕겨져 나가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하지만 발생한다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여러 단계의 충돌, 다발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손상은 매우 심각해진다는 거, 이런 심각한 손상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이제 크럼플 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크럼플 존이라는 건 뭐 이전에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차체 내 설계 중에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과 손상을 완화시키는,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이 차량 내 설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차량 설계에서 이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 우리는 흔히 본넷이랑 트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반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 용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앞쪽에 보닛 부분이나 여기 트렁크 부분, 이쪽 부분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부서지잖아요. 그죠? 부서질 때 뭐가 소모가 되느냐?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모는 아니고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충돌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변현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탑승자가 발휘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럼플 존의 윤무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전방과 후방에서는 여기 차량 그림이 있으니까 차량을 조금 보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앞면과 뒷면에는 크럼플 존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측면 같은 경우는 문 하나, 얇디얇고운 문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크럼플 존의 손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전방이나 후방 충돌보다 차체 손상에 의해서 탑승자가 받는 심각한 충돌 에너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전방 충돌에서 차가 이만큼 찌그러졌어요. 엄청나게 찌그러졌죠. 그 대신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크럼플 존이 이만큼이나 생긴 거잖아요. 근데 측면 충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들어간 거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측면에 들어간 깊이를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한 요 정도 들어갔거든요. 전방 충돌에서 요 정도 충격이 일어나봐야
운전자 앞에 탑승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큰 손상을 입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대를 맸다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측면 충돌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나 안 매나 동일한 엄청난 매나 안 매나 둘 다 비슷하게 심각한 손상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오히려 안전벨트 안 매면 안 맸을 때 손상이 덜 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요. 이건 뭐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뭐 확실히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험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옆면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상황에서 매고 있는 상황에서 측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안전벨트는 내가 옆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충돌한 에너지 그대로 전달받게 되는데 안전벨트 만약에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옆에서 누군가 덤프트를 쾅 하고 부딪혔을 때 탑승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반대편으로 쭉 날아가요. 물론 반대편에 있는 문이나 혹은 다른 내부 인테리어랑 충돌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충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소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충돌 에너지를. 그래서 안전벨트 매지 않았을 때 측면 충돌에서는 오히려 손상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정말 예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안전벨트 매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아주 증명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사담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혹은 경험으로 통해서 몇 번 그랬다라는 거지. 이 경험이 무조건 일반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측면 충돌이 오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폴전이 매우 적은 측면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대로 충돌 에너지가 탑승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여기서도 책에서도 설명해주고 있을 건데요. 충돌의 힘이 차량 탑승자 옆을 치게 되며 두 번째로 앞서 언급했듯이 충돌 지면과 차량 내부 사이의 물리적 공간과 철 구조물의 양이 현저하게 적다. 철이 구부러지고 부서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변환시켜야 하는데 그런 불존이 있어서 앞면과 트렁크 같은 경우는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측면에는 이 크롬풀존이 매우 적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충돌이 다른 형태로 소모되기 전에 그 충돌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기도 전에 바로 탑승자에게 전달이 된다. 그로 인한 손상이 매우 심각하겠다라는 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측면 충돌하는 거 요거 옆을 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어느 정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요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승자 공간에 그 차량 구조물들이 침범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침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침입하게 되면 탑승자 공간으로 내부 구조물이 침입하게 되면 환자의 중증도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탑승자 공간의 침입이 얼마큼이나 됐는지도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25%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높겠다. 30%나 40%나 조금 매년마다 이 사망자 통계에 의해서 수치는 변화되겠지만 25%보다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차체 손상의 정도보다 중증이거나 치명적인 내부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전방 충돌이나 후방 충돌 같은 경우에 크롬폴존이 매우 심각하게 크롬폴존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손상을 당하더라도 차량 파손이 매우 심각하더라도 안에 있는 탑승자는 손상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될 수가 있게 되는데 측면 충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측면 충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측면 충돌은요 탑승자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 책에 있는 내용 우선 보지 마시고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여기 탑승자가 4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의 기준으로 좌측에 충돌을 당했어요. 그러면 좌측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겠죠. 근데 우측에 있는 사람은요, 심각한 손상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크럼플 존이라는 것을 개념화해서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사람이 이렇게 탑승해 있으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요, 차를 반으로 딱 나눴을 때 만약에 충돌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람에서는, 이 탑승자 2명에서의 크럼플 존은 이 문짝 두께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편에 오른쪽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에서는 이 반으로 나눴을 때, 차량 반으로 나눴을 때 이만큼이 크럼플 존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차가 이만큼 부러지더라도, 부서지더라도, 파손당하더라도 왼쪽 충돌이 있을 때 오른쪽 탑승자는 그렇게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발생했으면 오른쪽 탑승자만 손상이 심각하게 있는 거지, 왼쪽 탑승자는 그렇게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차에서 이렇게 4명이 탑승해 있으면요, 자, 왼쪽에 충돌이 나고 오른쪽에 충돌이 나는 상황은 조금 두 가지 모두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에 충돌이 나는 경우에는 탑승자 사람의 인체 어느 쪽을 충돌할 가능성이 높겠냐? 당연히 왼쪽을 충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왼쪽의 손상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 팔다리부터 해서 왼쪽에 있는 장기들, 특히 왼쪽 장기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고형 장기, 실질 장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있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만약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오른쪽의 사지와 오른쪽의 장기 등을 여러분들이 손상당할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른쪽의 실질 장기는 뭐가 있죠? 간이 있죠. 간 손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좌측이냐 우측이냐 충돌에 따라서 손상당하는 장기도 달라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측면 충돌에서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책으로 넘어와 주시게 되면요, 갈비뼈의 경우에는 충격이 가지면 당연히 이제 측면 충돌이니까 측면에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머리는 이제 안으로 구부러지는 문의 충격에 의한 신체 눈면이 구부러지면서 경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경추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 회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제가 그 챕터 8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면 충돌에 의해서 머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몸은 이 충돌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옆쪽으로 많이 굴곡이 된다, 측면 쪽으로 굴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척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척추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 충돌로 인해서 가르마 파열이나 폐 타박상이나 지라 손상, 이게 스프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탑승자 같은 경우에 얘가 좌측이고 얘가 우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측일 때는 이 스프링의 손상, 우측일 때는 리버의 손상, 리버 인저리를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측면 압박의 측면 충돌일 때에는 요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동맥 손상. 이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전단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신체 장기는 완벽하게 다 전면이 붙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인대와 몇몇의 근육에 의해서, 결합 조직에 의해서 붙어져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급 감속이나 급 가속에 의해서 이 내부에 있는 장기가 움직이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붙어져 있던 인대들이 고정시키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 안에 있는 장기들은 감속이나 가속에 의해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고정시키려고 하는 힘과 이동하려고 하는 장기 사이에서의
찢어짐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제 찢어짐이나 혹은 손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전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대동맥에서 신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뭐 대동맥 반이나 뭐 대동맥 파열 정도가 생길 수 있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아래쪽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충돌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방 충돌과 또 동일하게 안전띠를 맸는지 안 맸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좌측과 우측에 모두 탑승하고 있다면 이 안전띠 착용 여부 모두 다 확인을 하겠지만 꼭 양쪽 모두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수석 운전자는 맸는데 조수석은 매지 않았다. 그러면 충돌했을 경우 이 조수석 환자가 어느 쪽으로 밀려오게 되느냐? 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머리가 충돌한다거나 혹은 뭐 환자는 아니죠. 운전자의 가슴에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측면 충돌 같은 경우는요. 뭐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내용들은 이전 했던 내용과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침입과 한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탑승자 공간으로의 내부 침입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탑승자 옆유창을 통해 튀어나갈 수 있다는 점도 전방 충돌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 충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